그 사유를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박하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인지치료나 사회성 그룹, 놀이치료 이런 거 했던 거를 기록을 다 떼오시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게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. 안녕하세요. 저희 둘째가 아스퍼거 증후군 정신지체입니다. 지금까지 장애 등급을 5번이나 신청했는데 계속 장애 외 판정을 받네요. 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적어야 할지 도움을 주세요. 혹시 주변에 장애 등급 신청해서 계속 거부되다 결국 등급받은 사례가 있을까요? 우리가 장애 등급 받을 때 뭐 인지 영역이든 여러 가지 영역들을 보잖아요. 생활 연령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런 데에서 어쨌든 이 아이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5번이나 받았는데 안 된 거를 좋아해야 될지 싫어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, 그러니까 어머니는 일단 받으시고 싶은 건데 저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리자면 이 친구가 지금 성인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. 만약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. 이 친구가 학생인데 우리가 보통 장애인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상태가 좋다고 그래서 학교 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.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을 좀 수집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어떤 이 아이의 그 특성으로 인해서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증빙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추어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.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이유가 나오잖아요. 사유가 나와요. 사유가 안 되는 사유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박할 그러니까 그 사유를 보면 그게 이해가 돼. 그래 이것 때문에 안 되나 보다 이해가 돼.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그 사유를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들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박하는 것들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냥 다시 한번 신청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. 그래서 저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선생님 말처럼 언제든지 장애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나 이거 안 할래요라고 하면 국가는 절대로 아니에요. 계속 장애인으로 있으세요.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. 그리고 또 장애인 신청을 했다고 해서 뭐 얘기했던 우리가 그런 혜택들은 사실 선택적인 거잖아요. 국가에서 장애인 등록하자마자 뭐 가스비 할인해 줄게 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. 그것도 다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라서. 근데 아무튼 굉장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아요. 분명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. 그럼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. 이 아이가 아스퍼거이기 때문에 장애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려운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구체화하고 그리고 그 구체화한 것들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되지? 증거? 뭐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거 봐. 이러면은 이거는 비장애는 아니지 않니? 이렇게 반박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어요. 또 여기 아스퍼거 증후군 정신지체입니다라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뭐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가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요새는 정신지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지적장애라고 하죠. 그런데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하나로 영역에, 보거든요. 그래서 물론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 중에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스퍼거인데 그래도 이제 지적인 한계도 좀 있다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제 저는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게 아이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5번이나 신청했는데 안 나와 장애 외래 근데 부모가 얘를 장애를 만들려고 너무 애를 쓰는 모습이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근데 저는 실제로 성인 발달장애 중에 그러니까 발달장애라기보다는 정신장애를 갖거나 뭐 이런 분들 중에 장애 등급이라는 게 요새는 복지 카드를 받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복지 카드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들을 봤어요. 왜냐하면 복지 카드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혜택을 좀 받을 것도 받고 그런 이용이 좀 필요한데
안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그렇게 원하는 경우들의 경우에 이 친구가 정말 사회적인 서비스와 도움이 좀 필요한데 안 나와. 그럼 이제 그거를 받기 위한 어떤 방법은 뭘까를 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 등급이 안 나올 경우에 이거를 계속 받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아이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. 근데 우리가 왜 받게 하려면 이 아이가 결국은 컸을 때 이 서비스의 범주 안에 있는 게 좋아라는 부모의 생각이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아이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이제 이해를 시켜주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. 저도 중복장애여서 청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폐 스펙트럼 등록하다 보니까 검사치가 다 나와도 보통 더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시더라고요.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발달장애 쪽 그 서비스가 어머님들이 열심히 요구하셔가지고 좀 다른 분야보다는 좀 지원되는 혜택이 좀 많아서인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근데 저도 어머님들한테 얘기 듣고 빨리 그럼 신청해야겠다 신청했는데 추가 서류를 요청하시더라고요. 반려됐어요. 그래서 근데 사유 밑에 어떤 서류를 내면 좋을지 저는 나와 있었거든요. 그리고 그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그 담당자가 있어요.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내가 어떤 서류를 내면 좋을지,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판정 진단을 좀 일찍 받았는데 복지카드 신청 자체를 좀 늦게 했거든요. 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이제 발달장애 쪽 그 정책 같은 걸 보고 나서 등록을 하는 게 오히려 좋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중복으로 넣으려다 보니까 거기 병원에서는 보통 이 자료를 가져가면 그 장애 등급이 다 나오던데 이런 걸 요구하세요. 처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, 병원에서.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제 생각에는 이제 청각이 먼저였으니까 중복장애에 대한 그 판정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전화했을 때 담당자분께서 저는 사실 7살 때 진단 받았는데 신청을 늦게 했어요 라고 했더니 그럼 7살 때부터 치료실을 다녔던 거, 그러니까 청각장애가 아닌 언어치료 외적으로 발달장애 쪽으로 예를 들면 인지치료나 사회성 부루, 놀이치료 이런 거 했던 거를 기록을 다 떼오시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도 뒤늦게 전화하니까 옛날에 다녔던 센터들 기록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어린 어머님들께서는 진단을 늦게 하더라도 센터 옮기실 때 기록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. 어쨌든 당사자가 부모니까 언제 도움될지 모르니까 떼놓으시고, 만약에 어머니도 그런 기록 같은 게 있으시다면 어릴 때부터 치료받았던 거, 약물 처방했던 거, 그리고 처음 약물 먹었던 처방했던 이런 기록도 되게 중요한가 봐요. 그래서 모든 병원 기록이랑 치료 기록이랑 이런 걸 다시 내라고 해서 저도 갖추어서 냈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다르게 생각해보면 5번 반려다녔으면 사실 진짜 상태가 크게 경계성 중에서도 되게 티가 안 나는 정도여서 사실 진단이 나와도 되게 경환장애로 나올 것 같은데,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아이가 만약에 나와서 경환장애로 나왔을 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옛날에 등급이 있을 때 등급마다 서비스가 달랐거든요. 지금은 솔직히 장애 등급제 폐지됐다고는 하는데 옛날 그 기준으로 어쨌든 서비스는 아직까지 그 급수제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어요. 그래서 받아서 급수를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, 그러면 경환장애로 받았을 때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우리 아이한테 지금 필요한 서비스랑 부합한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는 등급 자체가 1에서 3등급밖에 없어서 무조건 중환장애로 나와요. 무조건 만약에 중증이죠. 받는다면 중환자로 받으면 되는 무조건 거예요. 중증이고. 네, 그런 거. 그래서 안 나오시나 보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병원 기록이나 치료 기록이랑 공식적인 기록이 물론 가장 좋고, 그것들 했는데도 잘 안 됐을 때는 정말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얘가 이런 경우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네, 근데 5번이나 신청을 했다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 친구가 굉장히 상태가 좋아서 조금 큰 다음에 장애 등급을 받을까 하고 신청을 했다고 해도 보통의 경우에는 한두 번 신청했는데 안 됐으면 대개는 이제 포기 네. 그렇게 한단 말이죠. 근데 5번이나 신청을 했다는 거는 정말
우리 연주 씨 말처럼 이분이 조금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이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. 이 어머니도 5번까지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. 그럼 그 이유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자료들을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무슨 문제인지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.